어릴 적 저희 외할아버지는 수염을 길게 기르셨습니다. 저 기억이 지금 많이 나는데 수염이 한 명치 밑에까지 길게 늘어졌었는데 어릴 때 꼭 신선 할아버지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때 여쭤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죠. 할배요. 할배는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요? 아니면 이불 바깥에 두고 주무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갑자기 들으시더니 궁금하셨나봐요. 내일 얘기해주마 라고 하셨죠. 다음날 대답을 기다리는데 한 장도 주무시질 못했다고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도 불편하고 이불 바깥에 꺼내도 불편하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90회차 박정수입니다. 미술만평을 시청해주시는 만평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 모두가 지구 어느 부분의 땅 만평을 갖는 그날까지 미술만평은 쭉 될 것입니다. 만평이님들 만세. 땅 만평만 주세요. 요즘 세상이 미술시장이 외할아버지의 수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 않을 때는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궁금해지는 순간부터 불편과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기 시작하면 궁금해지고 궁금해지면 문제가 많이 생겨납니다. 어떤 미술품은 어떤 관계자들에게 위대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림을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림 쪼가리로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느 훌륭한 누구 작품을 보고 감탄하기도 하지만 보통의 어느 분들에게는 쳐다보기만 해도 민망한 나체 사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미술시장은요, 요즘 미술시장 참 말 많죠. 잘 팔리면 장땡이라는 식으로 온갖 미술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도 겁나 많이 생깁니다. 매일매일 생깁니다. 지금도 아트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 마음에 드는 작품보다는 투자 가치 있는 작품이 각광을 받으면서 호당 5만원 8만원 작품에 쏠림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술시장이 활기를 치니까 젊은 투자자들이 미술시장에 슬쩍 올라타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집에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충 알아듣는다는 얘기도 됩니다. 밑에서 울리니까 위가 다 울린다는 얘기죠. 인스타를 비롯한 각종 SNS를 통해 무계획적으로 작품을 사들여오고 있는 모습도 발견됩니다. 여기에 우리 속담 한마디를 더 갖다 붙인다면요, 기둥보다 석가래가 더 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석가래와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더 굵어야 되는데 그리 안전하죠. 석가래가 더 굵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의 미술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술계를, 우리 문화예술계를 발전시키고 미술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화가들이 더 각광을 받는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40대, 50대, 60대 화가들 중에 여전히 관심 영역 안에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이들이 미술시장에 뒷방 늙은이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트페어에 잘 초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안 팔리니까 문제죠. 이런 말을 하면은 죄송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절에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라도 미술시장 마케팅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전 하고요, 작품 세계 알리고요,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소리쳐야 하는 그 시절인 것 같습니다. 요 시기 지나면은 그 시대, 요 차기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요,
미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에 관심을 둡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가격 상승이 가능한 어린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구매합니다. 이러다 보니 젊은 화가들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작품 활동과 그 예술 활동 행위가 아주 적절하고 활기차고 바람직한 예술 활동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예술성보다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술 활동, 미래 활동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외할아버지의 수염이 될지는 모르지만 몇 해 전 만화 주인공이 우리 미술 시장을 싣고 다녔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맨 엄청 많았습니다. 만화 주인공들, 소위 말하는 팝아트라는 이름으로 미술 시장을 종무진 활약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수년 전에 극사실회와 과일이나 새나 농산물이나 기타 등 농기구 아니면 다양한 사물들, 집기들이 아트페어를 장악했던 때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캐릭터가 미술시장을 석권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요즘 이러한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보고 혹자들은 일러스트가 판을 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엄밀히 말하자면요, 현재 미술시장의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일러스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러스트란 어떤 의미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사파를 말하기 때문에 텍스트를 번역하지 않은 원화일 뿐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글이나 내용을 전달하기 쉽게 시각적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일러스트이기 때문에 대본이 없는 시각예술은 회화작품의 영역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소위 말하는 낀 세대 화가님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치고 나가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요, 정수아트센터에서요, 중진 화가님들에 대한 기회를 많이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전도 초대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장 가치와 감상 가치를 가지고 투자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중진 화가님들의 작품을 매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서 미술품이지만 다른 내일, 오늘과 다른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은 미술만평을 살찌게 합니다. 만평이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